예, 오늘 연통TV 귀중한 분을 또 다시 모셨습니다. 저희 연통TV의 사실상 후견인이기도 하시죠. 지난번에 저희 연통TV 모든 구성원들이 가서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한 얘기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초대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개성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또 뭐 얘기하겠지만 사실 오늘 이 찍는 날 스티븐 비건 미국 네.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의 아주 긍정적인 또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요. 차차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한 귀중한 손님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자, 이 책을 이사장님의 강연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출간하게 된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스콜라라고 하는 여행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황지은이라고 하고요. 이 책은 교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김진양 선생님을 만난 아주 평범한 청년의 입장에서 같이 책을 엮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김장희 사장님이 책을 몇 권 내시긴 했어요. 보면은 자, 개성공단 사람들 이 책은 좀 됐죠. 이 책을 냈는데 사실 뭐 많이 팔리진 않았죠. 많이 팔렸습니다. 기대에 비해서 누군가 그렇게 스탠드셀러로서 많이 나갔다. 그렇습니다. 이게 스테디셀러죠. 예. 정말 특별한 게 저도 요번에 나온 남과 북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책은 정말 빠르게 읽힐 수 있는 책이고요. 개성공단 사람들 이 책은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정독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북에 대한 좀 관심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아주 소중한 얘기들이 또 많이 담겨 있는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는 바로 읽힙니다. 잡으면 바로 네.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뭐 몇 오래 시간이면 시간 걸리지 됩니다. 않습니다. 네. 한 두어 시간이면 됩니다. 저같이 좀 느리게 읽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읽으면서 많은 것들도 느끼게끔 아주 정말 평이하게 쓰신 것 같아요. 네. 분단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 남북관계 4강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 로드스콜라 학생들이 이 강의가 그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만 듣지 말고 모두 한번 좀 이렇게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책으로 읽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제안이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장희 여사님이 거기서 강연을 하시게 됐고 네. 그 강연 내용을 우리 청년들이 듣고 요 얘기는 좀 책으로 소개하면 좋겠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은 씨 어떤 내용이 그렇게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애초에는 청년들보다는 청소년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김지영 선생님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얘기들을 풀어 나가는데 매 강의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 그리고 북에 대해서 거의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김지영 이사장님이 몸이 한 계시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강의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왜요? 왜 웃으세요? 엄청나게 강의 많이 다니니까. 더 이상 확산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되고 청소년들이 북이나 뭐 통일 방안이나 어떤 평화를 실현해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이 책을 보면은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또 북한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통일되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그 네 개의 항목을 딱 뽑은 거 보고 이거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셨다. 사실은 많은 정말 북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을 진작에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면 우리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가장 그 딱딱딱 걸리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사실은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그거 하나하나 풀면은 내가 북을 이제 좀 온전히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4번에 걸친 아주 그 길고 또 알찬 강의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모아서 오늘 그 엑기스를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순서 네 번째 그 질문 있죠. 예. 그 모든 질문들을 로스콜라의 황재현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짰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책을 그러니까요. 써봤으면은 예. 1. 분단에 대한 이해, 이런 2. 이런 감각이 3.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또 대학 강의를 했을 네.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진짜 청소년 눈앞에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살아 움직이는 질문을 했죠. 오히려 그래서 확 다가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저기 전체 구성은 지은 씨가 짰죠?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진납세를 하시네요. 역시. 우린 죽어도 깨나도 그런 예. 제목은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해? 사실 저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평화를 원하나? 사실 마음속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자, 여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셨나요? 근데 네. 그 핵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 한국에서는 매일같이 뭐 북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계절별로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예. 맨날 이렇게 뭐 쏘고 위성 쏘고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도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냥 어련히 또 저런 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북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핵이 뭐가 문제이고 왜 핵을 만들고 도대체 핵에 왜 저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모든 기사와 인터뷰의 끝이 핵이 문제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은 핵을 가진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전제처럼 이제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나요? 라고 문장을 바꿨더니 이제 김재현 선생님이 그것은 말이야 북이 평화를 원해서란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북이 평화를 원한다고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풀리면서 북이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어떤 평화 체제를 만들려는 한 수단으로서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됐죠. 강의를 통해서. 전문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핵이라 그러는데 사실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은 핵 무기인지조차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그럼 핵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핵은 나빠만 있어. 99.9%. 근데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니라고 질문해보면 글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죠.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핵 문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분단 문제, 그 본질에 대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가감 없이 좀 답변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남쪽의 그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북이 뭘 저거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일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리해 보면 그런 보편적인 인식 자체가 그런 일반적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 거짓이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결국 제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4가지 꼭지가 있죠. 분단이 뭐냐, 통일이 뭐지, 북한이 뭐야, 남북한이 뭐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분단의 본질을 국민들에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 질문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누구도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체제가 있었죠. 분단 체제는 북이 평화를 원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잡아갔었어요. 지금도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북측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북측이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저는
확인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게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맞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북에 대한 무지를 만들었구나. 네. 남북 관계를 왜곡하는구나, 오도하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은 북에 대한 무지, 즉 북맹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먼저 건드려주고 분단의 본질을 한번 찾아가 보자. 결국 분단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데 왜 분단이 되었니라고 그러면 다들 몰라요. 그 분단의 과정이 이랬단다. 사실은 다른 곳에 본질이 있었어. 분단을 넘어가기 위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우리 통일에 대한 개념들 아니 100%다 모르잖아요. 우리 국가에는 공식 통일 방안이 있고 그 공식 통일 방안은 평화의 오랜 과정, 평화가 통일이더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는데 그 통일 방안은 다름 아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더라. 이 사실도 아무도 몰라요. 사실 통일을 모르는 것이지. 북에 대해서는 금기 터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모르죠. 그래서 분단도 통일도 북한도 사실 모르면서 다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네들의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모른단다. 그 이야기들을 책에 결국 담게 되었죠. 예. 그 지점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특히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시각들 그동안에 쭉 이제 북이 그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볼모로 삼고 계속 평화를 해치면서 그게 좀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무슨 적화 통일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게 맞죠. 또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저는 그것이 반드시 또 틀리다라고는 제가 기자 입장에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북쪽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나 이런 인식들은 너무나 지배적인데 맞습니다. 북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나 견해는 그냥 말을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그렇죠. 상황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주장이 달리는 순간 어떤 공개적인 어떤 공론장이나 어떤 신문 매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그냥 맞습니다.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쏟아지는 네.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예. 하는 건 좀 많은 다른 이면의 일들이 존재한다는 걸 네.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꼭 그 말씀을 꼭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70년 과정 속에서 이미 체제가 되었죠. 구조가 되었고 이미 문화가 되었어요. 분단은 체제로서 구조로서 문화로서 작동되어집니다. 이 분단은 적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감추었어요. 분단은 엄혹하게 이야기하면 남북의 전쟁적 상황이 유지되는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은 법 제도적으로 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무나 마음껏 왜곡, 오도, 거짓으로 일반화해도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됐었습니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엄연한 과정과 절차가 통일 방안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국민들이 안 가르쳤을까? 사실은 분단 체제는 분단도 안 가르쳤고 통일의 개념과 가정 통일도 안 가르쳤고 네. 북에 대해서는 완벽히 터부의 영역, 검개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총체적 무지죠.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책은 그거 본질을 짚습니다. 분단은 원래 그런 거였어. 아무도 이야기 못하게 했었어. 이제 이야기하자. 사회적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9.19 평양 선언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오르면서 내년 이후에 우리 국민들도 오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만나게 될 우리 국민들도 꼭 좀 만나게 될 텐데 예. 가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북한은 어디 있을까? 이런 혼란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엄중하는 실제하는 북측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담았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북한의 어떤 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공포나 우려, 이른바 세습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들로 또 이어지고 있죠. 무슨 왕조야? 무슨 뭐 이런 뭐 그죠. 시대착오적이다. 북한 축구 선수가 골 잘못 넣으면은 아웃 탄광에 끌려가서 평생 죽도록 노동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축구에서 지면은 댓글로 막 달리면서 그렇죠, 많이 걱정을 막 하거든요.